자, 101페이지 제5절 뭐가 나와있죠? 등기 요건. 자, 등기 요건과 관련돼서는 우리 몇 번,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등기 요건은 그러면 뭐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자, 이거부터 외우라는 겁니다. 자, 여기죠. 자, 등기 요건은 크게 뭐로 나눠져요? 요거죠. 자, 일단 뭐, 쓰기가 귀찮으면 요거부터 이제 줄쳐놔 보자고요. 자, 요거 형식적 요건 줄쳐놔요. 자,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절차적 요건, 형식적 요건은 우리가 뭐예요? 형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절차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절차. 자, 그러면 크게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2번에 무슨 요건이 있죠? 실체적 요건. 그죠? 찾아서 줄 거나요? 2번에, 큰 2번에. 자, 그러면 등기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실체라는 것은 뭐예요? 내용. 형식은 절차. 근데 완전히 민법하고 이렇게 나와요. 민법은 등기를 좀 빼거든. 각성을 하거든요. 봐봐요. 등기 요건은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합치를 가져와야 된다. 맞죠? 절차라는 것은 뭐예요? 형식이거든. 형식적 요건, 실체라는 것은 내용. 그러면 절차법이 바로 등기법, 실체법은 민법을요.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그러고 등기법을 뭐라고 그래요? 절차법이라고 그러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 절차법적 요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등기가 존재할 것 줄쳐놔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일 것. 요거 미리 당겨왔어요. 관할 위반 가로 열고 29조 1호. 자, 등기 능력이 있는 사항에 대한 등기일 것. 그러면 요게 위반되면 2호죠. 2호. 그러면 관할 위반의 등기와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당연무효. 절대 무효가 되죠.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 신청이 되죠. 그래서 요 등기 능력 있는 사항에 대한 등기일 것. 그래서 요거는 또 더 뒤에 파트에 가서 또 배운다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두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요건과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한번 꺼놓고 그러면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의 정보 여기 나오네. 102페이지로 가봐요. 자, 가로 1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 표시와 등기가 뭐 해야 돼? 부합해야죠. 자, 그 다음에, 자, 건물의 경우에는 뭐 나와 있는데, 가로 2번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해야 돼? 부합해야죠. 자,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후발적으로 부합되는 경우 줄쳐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요건의 완화.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103페이지. 그죠? 자, 우리 이미 배웠어요. 무슨 증약 등기가 있어요? 중간 증약 등기.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모두 증약 등기. 그 다음에, 언익행위.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련돼서, 무효 등기, 유효. 보죠. 유효. 자, 여기에서 단독 문제로 중간 증약 등기는 언제 많이 출제되나? 과거에 자주 출제됐어요. 등기법에서. 특히 17회 때 단독, 19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됐고, 나머지는 단독 문제로 출제의 가능성은 희박해. 한두 개지만 안 들어지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간 증약 등기와 관련돼서 중간 증약 등기는 우리 쓰지 말고 요거는 이제 민법에다 다 써놨으니까 자, 두 가지 측면을 보죠. 등기가 이미 끝났어, 안 끝났어? 유효해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 무효죠. 예의적으로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죠. 합의가 있다 그러면 우선 청구,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된 대의 청구. 단 토지 거래가구에서 중간 증약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 그거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중간 증약 등기는 두 가지 측면만 잡아요. 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그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 등기가 이미 끝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등기를 청구하기 원칙 무효죠.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올라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동안 이제 지금 단계로서 올해 출제 예상 문제는 중간 생략 등기는 단독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출제되느냐? 바로 자, 요 사례를 한번 보죠. 사례 찾아봐요. 사례 찾았어요? 예,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강론 파트에서 또 배우기는 하겠지만은 요거 한번 봐봐요. 자, 상속 등기, 상속인 등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자, 상속 등기는 여기 A가 아버지야, B가 아들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한테 뭐 되죠? 상속이 되네. 상속, 맞죠? 상속. 자, 우리나라는 상속세 높아요, 높지 않아요? 높죠. 그러면 우리 주부님들 낙연나거 있죠? 낙연나거 알죠? 그거 누구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거야. 근데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회장님이 팔았어요. 상속세를 60%. 그래서 지금 중요한 또 기업 하나 넘어갔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상속세가 너무 많아. 근데 대단하죠, 삼성은. 그렇죠? 삼성은 상속세가 뭐지? 1조? 그렇죠? 1조가 넘죠. 대단한 거야,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알죠? 우리 몇 년이에요? 우리 역사는 몇 년이에요, 반장님? 5천만 역사라고 그러죠. 1억을 번다고 생각해봐, 1년마다. 그러면 5천억밖에 안 돼. 그렇죠? 1억을 벌려면 뭐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큰 돈이. 자, 그러면 봐봐요. 100억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100억. 그렇죠? 100억은 되게 크죠? 그렇죠? 1년에 1억 번다는 사람, 1억 번으면 뭐예요? 100년 일해야 뭐예요? 100억 번다는 거야. 그렇죠? 큰 돈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세가 이건 상속 등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봐봐요. 자, A가 매도인이야, 매도인. B가 뭐예요? 매수인이야. 근데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어, 없어? A-네. A-가 뭐예요? 상속인 등기야. 상속인이죠? 그럼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아, 달라요?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등기를 요렇게 가야죠. 요렇게 왔다, 요렇게 가야죠. 근데 다이렉트로 A가 다이렉트로 등기해줬죠. 빠졌어, 안 봐요?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야. 자, 읽어봐요. 제3자의 안. 그럼 제3자의 안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등기부상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네, 그죠? 일체, 불일체. 불일체 하면 뭐 해야 돼? 읽어봐요. 각하해야죠. 근데 각하하자는 내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요 상속인 등기야. 그렇죠? 상속인 등기는 29조 7호 단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속인 등기로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아류작이거든. 그러면 요거는 단독이 공동이에요. 단독. 요거는 공동 신청이야.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등기 필증은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요거는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 맨날 틀린 사람들, 여기 꼼꼼하지 못한 덜렁덜렁 된 성격 있죠? 자, 상속인 등기란 단독 신청해야 한다. OX. 네, 그렇죠.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의 이제 의미가 바로 뭐의 상속인 등기라는 거야. 그럼 상속인 등기는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그러면 이제 책을 읽을 때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 중간 생략 등기 효력에서 자, 바로 2번에서 2번 찾아요.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고, 올해 민법 1번 문제가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 나올 수 있어. 근데 요거를 수학적으로 표기하면, 토지거래가 구역은 무슨 상태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네요. 올해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가 구역 무조건 출제됩니다. 출제돼요. 그러면 요거는 유동 마이너스죠. 중간 생략 등기. 요거는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즉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내자로 원칙 무슨 규정? 어력 규정. 자, 딱 잡아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슨 생략 등기죠? 모두 생략 등기. 103페이지 나와 있어. 그럼 모두 생략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출산하세요.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최종 양수인이 등기가 이미 끝나버렸어.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중간이 받으면 중간 생략 등기. 그렇죠.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뭐예요? 미등기 전매에서 최종 양수인이 보전 등기를 신청해버려서 근데 신청을 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쏙 해줘버려서 그러면 실체관계와 부합함으로써 그 등기는 유효.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그렇죠. 자, 실제와 다른 등기원이 요즘 뭐예요? 요즘 막 구청이나 시청에서 전화 옵니다. 막 뭐라 지하게 이야기 똑바로 하지 마세요. 요즘 뭐 계좌번호 다 추적해가지고 일부러 뭐 기초승계금 준다 안 준다 해가지고 뭐예요? 통장 계좌를 다 하나해가지고 추적하거든. AI 분석이 돼가지고 어제 문제 하나 생겼죠. 어떤 애인은 2년 전에 물건을 하나 샀는데 부동산을 하나 샀는데 뭐예요? 지금 세금이 3천만 원이 부과돼서 지금 따로 부과돼서요. 자금 출정 액수를 제출하지 않으면 뭐에 3천만 원을 부과하겠다. 지금 난리예요, 세금이. 지금 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AI에다가 통장 계좌번호 절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AI. 그리고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몰라요. 모른다고 이야기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자산이 얼마 있고 그러지 말라고. 요즘 어른들 계산 공개, 기초 생계 자금을 준다 안 준다 그래가지고 요즘 계좌를 다 추적을 하고 있어. 계좌 추적을 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실제와 다른 등기원이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뭐냐? 자, A가 뭡니까? A가 A 뭐예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들. 합치면 뭐예요? 부자, 그죠? 부전자전이네, 그죠? 자,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고 싶어요. 뭘 정여, 그렇죠? 정여세네. 이 사람은 뭘까요? 일단 원칙적으로 양도세죠. 이 사람은 지역세. 자, 요거 읽어봐요. 지방세, 요는 국세. 정여세는 국세입니다. 그러면 자, 지방세는 요즘 세무사한테 알 필요도 없어. 양도세, 취득세는 뭐예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자산가치 딱 집어넣으면 세금 딱 나온 프로그램 다 달려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세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럼 머리를 써요. 정여세를 멘탈할 목적으로 짜고 고생하서 매매를 한다고. 매매 뒤에 정여 감춰서 한다.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와 취득세. 그러면 이 사람이 13세 아들이야. 그럼 요즘 13세 아들이죠. 자금이 있어, 없어? 그래서 뭘 제출하고 그래? 자금 내역 출처서를 전화하라. 출처서, 자금 내역 출처. 13세가 3억짜리 집을 뭘 집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어차피 아버지가 아들한테 등기를 쳐줘버렸어. 그러면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러면 실체 관계와 부합함으로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어. 뭐만 추징하면 되죠? 정여세만 추징합니다. 정여세.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바로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이야. 그래서 요거 딱 정여인데 매매를 어디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요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여기서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요거예요.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는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동설판례는. 그럼 실체관계는 뭐예요? 내용에 부합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무효등기 유용. 요거는 특히 이 관계를 잘 봐요. 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연결 부분을 잘 들어야 돼. 자, 무효등기 유용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특히 민법, 물권법 종칙의 가등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민사특별법으로 연결이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 등기부를 하니까 그 옆에다 놨어요. 다 앉아. 읽어볼 필요도 없어. 이해만 하고 끝내버려요.
펴져보죠. 권리의 사실이 사실 것이죠. 그러면 무효라는 것은 뭐예요?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다시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성립 요건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아까우니까 써먹어 보자.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게 단정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얘가 집에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문제? 열식. 그 자리에다가 뭐 흰 집을 하나 줬어. 새로운 집을. 그러면 노란 집하고 흰 집하고 같아 다르죠. 요거 무슨 등기? 멸식. 요거는 공허전 등기. 이용할 수 없다. 자, 권리 등기와 관련돼서 한번 이해를 해놔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A가 B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여기서는 뭐예요? 저당권자, 여기서는 설정자가 되죠. 여기서는 이제 은행이죠. 이거 한번 읽어봐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죠. 그렇죠? 이게 주된 계약이네. 이거는 종된 계약이네. 이 주된 계약을 그러면 이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합니까? 1억을 저당권이 지배해요. 잘 해봐요. 잘 판단해봐요. 다시. 자, 다시요. 1억이 저당권을 지배합니까?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합니다.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합니다. 그럼 1억을 뭐라고 그래?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담보채권. 이거는 무슨 물건이? 담보물은. 이게 소멸하면 소멸하죠. 이게 이전하면 이게 이전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부 소멸해야 이게 소멸하죠. 무슨 성? 불가분성.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전하면 이게 이전한다. 수반성. 즉, 이전성이네요. 자, 이게 전부 소멸해야 이게 소멸하죠. 불가분성이네. 1억을 갖고 오면 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그게 부종성이라고 해요. 부종성은 몇 조로 간다? 질문한 사람이 그걸 또 아직도 기억을 못하네요. 부종성은 몇 조로? 187조. 단 처분하려면 말은 등기하라. 질문한 사람이 질문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1억을, 그러면 요 사람이 1억을 갖고 왔으면 저당권을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말소하지 않았으니까 요 저당권 설정 등기로 무슨 등기? 무효 등기죠. 근데 요 A가 돈이 또 필요하게 돼. 그래서 A가 B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번에 말소 등기 안 했지. 그 무효 등기를 한번 써먹어서 1억을 구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그러면 읽어봐요. 요거. 자, 읽어봐요. 권리의 등기는. 권리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뭐 어떤 사람은 비용 뭐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 비용 얼마 안 돼요. 이 정도면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겠네. 9만 원. 6천만 원이 전자신청하니까 7만 8천 원 나오던데. 그러면 요거 1억 정도 되니까 뭐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약 10만 원 정도 나오겠네. 10만 원은 돈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10만 원도 돈입니다. 돈이에요. 10만 원. 딴 봐서 돈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당사는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등기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일 안 하니까. 그렇죠. 요즘 일 좀 한다고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황금 노조들. 그렇죠. 노조들 아주 못된 사람들이야, 노조. 그렇죠. 걔네들은 일 안 하는 노조들이야. 그렇죠. 한동안. 뭐 직장 생활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사람도 일 안 하거든. 왜요? 노조 사무실에 앉아서 다 일도 안 하고 일만 따박따박. 시유 사건 벌어지고, 무슨 사건 벌어지고, 무슨 사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용하더라고. 노란 봉투법. 뭐 예상했던 바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관도 일 안 해서 좋잖아. 그러면 천안도 좋고, 내부도 좋네. 그렇죠? 그래서 권리의 등기는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어. 제3자 뭐예요? 제3자가 없을 시 이용할 수 있어. 한번 무효는? 무효죠. 그럼 무효 등기 이용은 소급표가 발생이 안 해. 안 하죠. 그럼 여기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봐요. 사례. 이 사례가 가담법에서 나온 사례야.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담보 가등기가 비담보 채권의 변제로 무효인 경우 또는 관저당 설정 등기가 확정 채권의 변제, 해지 등의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 있어서 이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당의 등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나와 있죠? 그러면 무효, 한번 무효는
명함 무효죠. 그럼 이때 이 용은 뭐예요? 소급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물권법에서 이미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자, 잊지 마세요. 말을 이거예요. 뭐 중복등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처음부터 몇 장인지 한번 세워볼래요? 등기 처음부터. 몇 장이? 열 몇 장? 13장. 여기에서 9문제 나와요. 활용해 먹어야 돼, 이제.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해준 것은 1장은 늘 뭐예요? 자주자주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권법에서 4문제가 있어. 그러면 뭐예요? 토탈 13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권법 총칙에서 등기 파트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등기 파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 자,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봐봐요. 자, 2장은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등기 절차 종료. 내가 집을 팔아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을 접하고 등기부에 기록하고 권리증을 받고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일치시는 거. 이게 절차예요. 절차. 그래서 요거 절차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뭘 잡아야 돼? 제일 먼저 잡을 거. 자, 절차 종료는 이거는 애울지 있어. 그래서 5세트를 딱 깨워둬야 돼. 5세트. 아마 과거에 좀 5세트가 안 적혀 있는 사람은 대혼란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5세트를 한번 적어보죠. 첫 번째 뭐예요? 개시. 이걸 딱 5세트를 딱 해서 밥상을 차려놔야 돼. 개시에 따른 물리. 이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죠. 당사자, 인정. 그렇죠. 항공성 뭐예요? 좁다. 그렇죠. 등기관, 직관. 그렇죠. 법원의 명령. 그렇죠. 명령. 이걸 좀 외워. 이걸 외워야 돼. 그러면 이 2개는 원칙이에요. 원칙. 요거는 A, B. 그렇죠. A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A. 그렇죠. 그러면 A적 정면으로서 요 직권 등기가 뭐예요? 하이라이트. 자, 관공서 촉탁 등기 뭐예요? 오는 지문으로서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법원의 명령 등기는 뭐가 있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없으면 뭐예요? 명령 등기가 아니라 관공서 촉탁 등기로 빠져. 이거부터 먼저 딱 머릿속에 반사적으로 외워라. 자, 뭐라고 써놨죠? 등기 강제. 그럼 등기 강제도 이미 공부가 끝났어. 그렇죠? 원칙. 이미 신청. 당사자 신청이. A적으로 등기 강제. 그렇죠?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이미 배웠어요. 표제부. 표제부는 좀 외워둬야 돼요.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하고. 자, 각부는 뭐예요? 60일. 특별조치법에서. 요거는 특별조치법, 요거는 등기법에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 되어 있다? 2원화. 그래서 요 표제부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사유는 없다. 여기까지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틀을 말해. 그래야 이제 요 책이 읽혀진다고. 자, 그래서 원칙 이민 신청, A는 등기 강제, 표제부 1개월, 각부는 며칠? 60일.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읽어봐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가 있네. 원칙, 공동, A는 단독, 그죠? 시험은 단독에서 나와요? 공동에서 나와요? 단독 신청에서. 별표 5개네. 작년에 다음 종 공동 신청인 것을 골라라. 권리적 측면을 골라라. 이 소리네. 완전 주워먹고 문제가 나오네. 그러면 원칙은 공동, A가 단독 신청이거든.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요? 단독 신청. 근데 요 단독 신청하고 직권 등기하고 나중에 헷갈려, 이게. 이 직권 등기냐, 단독 신청이냐. 이걸 이제 구분하면서 접근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어차피 직권 등기 작년에 한 문제.
단독 신청 한 문제와 관련돼서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그렇죠.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자, 공동 신청은 뭐예요? 자, 신속회의, 정확회의. 신속하죠? 아니죠.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 신청은 뭐예요? 자,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정확성 반대말은 신속성이죠. 신속성이 확보되면 무슨 신청이네? 단독 신청이네.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표제부는 원칙상 단독 신청이 돼요. 단독 신청. 자, 그러면 요걸로, 그러면 시험은 요렇게 외워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 지울게요. 그러면 요거 이제 머릿속에 조건반사로 나와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관공서촉달 변경한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자, 요걸 부부단 외우듯이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그러면 원칙 당사자 신청, 관공서촉달, 변기간, 지금 법원의 명령은 뭘로? 이의신청으로. 자, 등기강제는 원칙 이민신청, A는 등기강제.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그렇죠. 그러면 1개월짜리가 있고 지체 없이가 있어. 근데 표제부는 몇 개월이야? 1개월. 그러면 권리의 단절 상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지체 없이야. 자, 건물이 부존재했어. 건물이 부존재예요. 건물이 없어요. 무슨 등기할까요? 멸실 등기하거든. 그러면 건물이 부존재하니까 1개월 동안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때는 뭐예요?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원칙, 공동, A가 단독. 그렇죠.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와 관련돼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어. 올해 제3자에 의한 신청, 지금 깍죽거리게 하는 게 있어. 제3자에 의한 신청. 자, 원칙, 공동신청, 원칙, 당사자 신청. 자, A가 있어요. A가 3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채권자. 자, 상속인 등기. 자, 대의 신청. 올해 대의 신청이 나오는데, 올해 대의 신청이 나올 때 됐어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이제. 34회 때 뭐의 단독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채권자 대의 신청. 별표가 3개짜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대리인 신청이 있네. 대리인 신청.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은 원칙, 당사자 신청, A적으로 상속인 등기,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이 있네요. 자, 신청 방법은 두 종류가 있죠.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그렇죠. 전자 신청. 이렇게. 자, 우리나라는 방문 신청이 원칙이고 A가 전자 신청. 이게 아니에요.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제가 컴퓨터를 모르면 뭐예요? 방문, 알면 전자 신청. 이원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쫙 돼 있어, 지금. 돼 있어, 순서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 방법 중에서 올해 출제 예상은 뭐예요? 전자신청이 올해, 전자신청은 뭐 한두 개 지문 정도. 옛날에는 전자신청은 참 많이 출제됐거든. 그러면 이제 뭐가,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 공략을 할지 이제 딱 버린다고. 공략을 해버려. 자, 그래서, 자, 요걸 우리가 잡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딱 잡아놓고 암기하고 이제 하나씩 봐봐요. 벌써 이제 봐봐요. 자, 요걸 읽어보니까. 경기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하는 총론 부분이다. 내년 세네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절차의 강론, 요약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직권 등기, 뭐라고 나오네. 단독 신청, 제3자의 등기. 등기 신청 정보, 등기 신청서는 등기 신청이 각각 사유에서 몇 호? 11개가 있는데 1호하고 2호. 특히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자, 등기필 정보, 요 서류는 요거 하나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독 문제로.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가 뭐예요? 권리증이 되거든. 권리증.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 풀어헤쳐 나가보자. 자, 그러면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이제 보자. 자, 신청연 게시 줄쳐놔요. 게시 또 나오네.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란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에 따른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규정이 있다면 등기가 무슨 등기? 직권, 법원의 명령, 그죠? 명령. 자, 그러면 등기 절차에 관해서 신청 주인을 원칙으로 하고, 즉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 관공서투하기에 어릴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서는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이 허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다. 봐봐요. 올해 출제 예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 자, 촉탁 등기는 공동 신청이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 자, 아까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고 그랬어. 그죠? 이게 영어 지문이야. 그럼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자,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서류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촉탁 등기는 어때? 촉탁 등기는 누가 하죠? 관공서가 하죠. 관공서 바빠요. 그럼 바쁘면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29조 4호가 적용 배제된다고. 출석주의가 배제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관공서는 출석주의보다 배제. 그렇죠?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우편에 의해서 촉탁서를 송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 맞네, 그렇지. 그러니까 요걸 잘 활용해 먹는 사람은 다 맞아. 이걸 암기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보고. 그러면 당사자 신청 줄쳐놔요. 무슨 신청인지? 임의 신청 원칙.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 의무 부과. 그렇죠? 의무 부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 등기부상 대장의 부동산 표시를 일치하게 한 경우. 요거는 표제분이에요. 표제분은 몇 개월? 1개월. 자, 등기제도를 악용한 탈세,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 특히 가구는 며칠? 60일. 요게 이제 60일이야. 60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구는 그럼 무슨 건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여기까지 한다. 읽어봐요. 매매 정의는 공통점 계약이죠. 다시 읽어봐요. 상무계약이네. 영어는 판무계약이네. 영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네. 그러면 동시이행 관계가 있으니까 반대급부 이행 완료로부터 며칠? 60일. 편무계약은 효력계약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나중에 사유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언제일까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그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제부가 몇 개월이다? 1개월. 깎고는 며칠? 60일. 깎고 명의신탁에서 그거는 안 나오니까 그냥 내비둬도 돼. 일단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깎고는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자, 앞으로 지금 앞으로 안 깨어오는 사람은 저한테 질문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문도. 그렇죠. 저보고 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등기법상 요거 나오고요. 자,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 몇 개월이죠? 1개월. 그렇죠. 1개월이야. 찾아서 줄 거 놓고요. 근데 여기 1개월에 뭐예요? 1개월에.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요 신청 의무 1개월이라는 거 잡고, 단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있죠? 존재하지 않는 건물도 멸실등기거든. 이때는 뭐다? 읽어요. 지체 없이. 그렇죠. 29에 대해 2.5점짜리. 자, 신청 의무의 혜택. 혜택이라는 것은 겨울음을 피우는 거다. 겨울음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어제 벌칙이 하나 떨어졌어요. 자, 무당이 뭐예요? 무당이
무당이 아는 사람 다 비슷한 사람이야. 그쵸? 자, 완전 어디, 나 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불을 태워서 막 했네. 1심에는 무기 진영이 나왔는데요. 어제 7년 나왔어요. 7년 나왔어요.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무당. 그렇죠. 무당. 이건 대표적으로 뭐야? 믿고 믿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나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임박하면 꼭 점포로